기원전 2세기 중반 지중해의 패권은 이미 로마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원로원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공포의 잔재가 남아 있었죠. 바로 한니발 바르카라는 이름이 남긴 거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 약 50년, 카르타고는 모든 군사력을 박탈당하고 막대한 배상금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니키아 상인의 후예답게 카르타고는 다시금 농업과 무역을 통해 지중해의 부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즉 카르타고의 재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강경파를 대변하던 인물은 데 카토였습니다. 그는 카르타고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풍요로움과 활기찬 시장, 그리고 잘 가꾸어진 농토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는 원로원 연설 도중 소매동에서 큼직하고 싱싱한 무화과 한 바구니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무화과가 채 시들기도 전에 카르타고에서 로마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적은 이렇게나 가깝고 풍요롭습니다. 카토는 이후 모든 연설의 끝에 CTRUMCNSOCARTHAGINEMSDLENDAM 그건 그렇고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주문처럼 덧붙였습니다. 이 집요한 외침은 로마인들의 잠재된 공포를 광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기 위한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웃나라인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사를 사주하여 카르타고의 국경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게 했습니다. 조약에 따라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었던 카르타고는 수차례 로마의 중재를 요청하며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매번 누미디아의 편을 들며 카르타고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151년 끊임없는 약탈을 견디다 못한 카르타고가 방어군을 조직해 누미디아와 충돌하자 로마는 기다렸다는 듯 이를 조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계획된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파멸을 막기 위해 굴욕적인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요구대로 300명의 귀족 자녀를 인질로 보냈고 도시 안의 모든 갑옷과 무기, 그리고 수천 대의 투석기까지 로마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카르타고에는 칼 한 자루, 방패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가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되자 로마는 마침내 숨겨왔던 가장 잔인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니 모든 주민은 바다에서 15km 이상 떨어진 내륙으로 이주하라. 해양 민족에게 바다를 떠나라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고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평화를 구걸하던 카르타고인들의 눈에 절망 대신 처절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성벽 안의 모든 것이 전쟁 무기로 변했습니다. 신전의 금속 기둥과 구리 조각상들은 녹여져 칼과 창이 되었고 여성들은 투석기의 줄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긴 머리카락을 기꺼이 잘라 바쳤습니다. 기원전 149년 로마군은 무기조차 없는 도시를 며칠 만에 점령할 것이라 호언장담하며 공격을 시작했지만 죽기를 각오한 50만 시민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과 카르타고인들의 처절한 수성전은 로마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로마 대군을 가로막았습니다. 로마의 지휘관들은 무능했고 병사들은 카르타고인들의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전황이 지지부진하자 로마는 제2차 전쟁의 영웅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인 스키피오 에밀리아누스를 지휘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정교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카르타고의 생명선인 항구를 차단하기 위해 바다 위에 거대한 둑을 쌓아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성벽 안의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굶주림과 전염병이 창궐의 거리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가죽 띠를 삶아 먹으며 버텼지만 항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기원전 146년 봄 마침내 로마군이 외벽을 뚫고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집집마다 처절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군은 한 구역을 점령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불을 지르고 허물며 전진해야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기와장을 던지며 저항했고 로마군은 건물 사이를 널빤지로 연결해 이동하며 보이는 모든 생명을 도륙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가전은 6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거점인 비르사 요새에서 끝까지 버티던 5만 명의 생존자들이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지휘관 하스드루발의 아내는 비겁하게 항복한 남편을 저주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불길 속으로 던진 뒤 스스로 불꽃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문명이 수백 년간 쌓아온 찬란한 역사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승리한 스키피오 에밀리아누스는 불타는 카르타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도시의 몰락을 보며 언젠가 자신의 조국 로마 역시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역사의 비정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스승 폴리비오스에게 지금은 우리가 승리했지만 먼 훗날 우리 로마도 이런 화염 속에 사라질 날이 올까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명령에 따라 카르타고는 17일 동안 불타올랐고 남아있는 모든 건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허물어져 평지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이 땅에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700년을 이어온 위대한 해상 제국 카르타고는 그렇게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더 이상 방어적인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절대 제국으로 진화했음을 상징합니다. 카르타고의 멸망은 지중해의 세력 균형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지중해는 로마인의 바다, 즉 말의 노스트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승리는 로마에게도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정복 전쟁으로 유입된 막대한 부와 수십만의 노예는 로마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했고 훗날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내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문명을 완전히 말살함으로써 얻은 평화는 로마 스스로를 내부로부터 부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카르타고는 사라졌지만 그 멸망의 불꽃은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내면을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